자, 다음 AES 구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AES는 15개예요. 자, 데스, 그 다음에 트리플 데스, 그 다음에 AES의 그 구조 순서를 딱 간다고 했는데, 알고리즘 자체가요. 그래서 가장 발전된 형태고,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무슨 구조를 따르겠다? SPN 구조. SPN 구조를 따르겠다. 그래서 아무 알고리즘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키, 라운드 수, 그 다음에 블록이라고 했어요. 이건 꼭 챙겨 주셔야 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키는 봐보면요, 얼마? 128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뭐냐? 대수가 다르게 라운드 수에 따라서 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10라운드일 땐 128, 그 다음에 12라운드일 땐 192, 그 다음에 14라운드일 때는 256. 그래서 이 라운드 수에 따라 키 사이즈가 다르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국산이 SEED가 이것이었는데, 이 AES의 그 영향을 받은 건 우리가 뭐다? 국산 알고리즘에 아리아가 있다고 했어요. 아리아는 뭐다? 아리아는 이 그 AES, 즉, 레인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리아는 여기 플러스 2, 즉, AES의 라운드 수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어떻게 됐나? 12, 14, 16라운드를.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12, 14, 16라운드. 여기까지 일단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블록인 얼마? 128이죠. 128. 128에 들어가서 128에 나왔어요. 이 블록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수하고 구조가 이제 그 비슷하게. 자, 이런 그 키가 들어왔어요. 키가 다 틀리죠. 키 사이즈가. 128, 그 다음에 192, 256이 일단 각각 틀린데. 여기도 이제 키 확장. 아까 라운드 키 제너레이터와 비슷하게 키를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얼마? 라운드 키가 얼마? 128라운드 키. 128라운드 키. 아까 데스는 얼마였었죠? 56이 들어가서 48이 나왔죠. 48이 나왔는데 여기는 얼마? 128이 들어가. 128.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라운드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추가로 이제 특징에 자주 나오는 게 이 그 AES는 무슨 구조다? SPN 구조다. 이건 꼭 챙겨주셔야죠. SPN 구조. 그 다음에 AES 아마 알고리면 각 라운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데스 같은 경우는 그 확장 P박스 키 X와 그 다음에 8개의 뭐 있었죠? S박스. 그 다음에 단수 P박스의 흐름을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자, 동일하게 AES 암호 알고리즘의 각 라운드도 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것도 챙겨주셔야 돼요. 서브 바이트. 즉, 그 바이트를 뭔가 substitution, 바꾼다는 거야.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스, 믹스 컬럼스, 애드 라운드 키. 자, 여기서 보면 바이트를 뭔가 치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프트 로스는 뭐다? 행을 뭔가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믹스 컬럼스, 열이죠. 그걸 섞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운드 키를 애드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험거리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믹스 컬럼스예요. 믹스 컬럼스였는데, 이 믹스 컬럼스는 확산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산 기능. 우리가 이제 그 혼동과 확산이 있는데, 이 어떤 거를? 확산의 기능을 제공한다. 확산은 어떤 거였죠? 평문과 암호문에서 평문을 뭔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게 우리가 확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혼돈은 뭐다? 역으로 암호문에서 키를 찾아내는, 이걸 좌절시키는 게 우리가 확산이었는데, 이런 확산 기능을 믹스 컬럼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제에다 실행한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얘가 빠지고 몇 개? 3개.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스, 애드 라운드 키.
이게 실행이 됐다. 까지 일단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일단 AES가 일단 완벽하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지금 이제 그 핵심 키, 그 대칭 계함에서 이제 세 가지 축, 데스, 그 다음에 스리플레스, AES까지 이제 일단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알고리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맞게 이제 그 우리 시험은 이제 국내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뭐 CSB나 그 이런 C사 시험, 이런 거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산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어떤 출제위원이,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이런 어떤 암호 알고리즘 설계에 좀 관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제자가 했다든지 하면은 시험 문제를 내가 한 거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겠죠. 뭐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 대칭기 불러가면 그 알고리즘 그 특징을 보면 여기도 이제 그 별 5개입니다. 자,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블럭킥 라운드수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데스 우리 지금 살펴봤죠? 64, 56, 16 라운드. 자, IDA 유럽이에요. 유럽. 이런 이제 PGP는 이메일 보안에 사용돼요. 이메일 보안. 이메일 보안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IDA 유럽이에요. 자, 이 부분은 블럭 길이가 이제 128, 그다음에 키는 데스보다 크죠? 데스보다 큰 128이에요. 근데 특징 있는 게 뭐냐? 라운드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참 특이하죠? 데스는 16인데 그거의 절반이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라운드 수는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알고리즘 설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유럽 쪽에는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IDE예요. 그래서 이 부분 라운드 수가 적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레인다는 100이에요. 100이. 2000년에 ES 알고리즘으로 선정됐다. 블록은 128.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K가 128, 192, 256. 그 다음에 10, 12, 14. 10, 12, 14. 그 다음에 시드. 시드는 뭐에 영향을 받았다? 데스에 영향을 받았다. 그죠? 데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우리가 시드예요. 그래서 한국이고요. 그래서 한국 표준 블록 알고리즘이야. 자, 블록은 얼마? 128이에요. 조금 막 그 계산을 조금 시킨 거죠. 그 다음에 키의 길이도요, 128이에요. 그 다음에 라운드 수도 지금 보면 16이에요. 16.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이거는 조금 한 128 해보니까 조금 강도가 센 것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256, 그 다음에 24라운드. 그래서 원래는 지금 그 기본 포맷에서 데스와 똑같이 16라운드예요. 16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28인데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한 것도 이제 버전이 2개 있다는 거죠. 버전이 2개. 그래서 기본은 이거예요. 128, 16.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AES 후보 중에 우리나라도 출품했다는 거죠. 크립톤. 이건 무슨 고지에 썼어요? 페이스달이에요. SPN에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대다수가 S자로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닌 것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크립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젠트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를 일단 봐주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산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야 돼. 국산인지 아닌지. 자, 국내 대표적 대측기 블럭 암호 대측기 블럭 암호예요. 여기서는 대측기 국산 대측기 블럭 암호예요. 국산이에요. 시드, 아리아, 하이트, LEA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LEA. 이 LEA는요, 특징이 뭐냐? 아까 이제 그 AS 최종 후보가 이제 벨기에 있었죠. 그쪽에서 뭔가 이제 약간은 그 승인을 좀 받아요. 그쪽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게 LEA.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맞게만 일단 하시면 돼요. 시험에 맞게. 이러이러한 것이 다음 주 국산 알고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 이런 거는 또 숫자를 또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대칭기 암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이걸 어떻게 넘었을까? 블럭 암호의 구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이제 시험에 나올 때마다 막 헷갈려 하시고 막 등등 이 구조가 막 머릿속에 나오면은 시험장에 가면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막 하는데 그래서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표로 일단 정리해서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비교하고 뭐를 해야만이 이게서 시험장에 가고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뭐냐?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림을 말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더 난이도 있게 하면 뭐 수식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막 더 어려운 거는 뭐 그 특징은 깊게 파고드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별개를 하고, 대다수 이제 보편적인 거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구조와 특징 위주로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많은 부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 포스트잇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나오죠. 리스트에서 5개의 운영 모드예요. 아까 우리가 접해본 것이 OFB, CFB 이것을 접해봤거든요. 이름만 접해봤지. 그게 뭐라는 걸 우리 몰랐어요. 근데 앞에는 이런 거 들어보고 뒤에 나오면은 앞에서 들어봤던 게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재미죠, 그죠? 앞에서 온 걸 또 다음에는 지루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요, 포스트잇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조금 표가 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직접 해보셔야 돼. 직접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직접 그려보는 거. 오감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오래 갑니다. 근데 활자로 되어 있는 거를 직접 보는 거는 이게 이제 뭔가 전달이 좀 틀리는 거야.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정리하고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하면서 포인트 잡는 거는 직접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도 이제 그냥 있는 거를 쭉쭉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선생님 있는 반면에 제가 같은 경우는 뭐 모델링 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해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학습 전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이제 대칭기 암호를 봤어요. 대칭기 암호. 대칭기 암호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대칭기 암호가 어떤 기법을 했는지, 뭐 확산이나 그 다음에 혼돈, 그 다음에 대칭기 알고리즘은 어떤 구조를 쓰느냐, SBN 구조, 페이스타일 구조, 뭐 이런 거 등등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ES, 그 다음에 DES, 그 다음에 트리플 DES, 이런 알고리즘의 강도를 결정하는 걸 일단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모드라고 하는데, 이 모드라는 건 뭐냐? DES는 이 한 번 할 때 블록의 크기가 얼마라겠죠? 블록의 크기가 64비트를 쓰는 거죠. 64비트.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메시지가 항상 64비트는 아니겠죠. 항상 64비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4보다 조금 큰 게 있어. 여기서 각각을 평문 블록 1, 평문 블록 2, 플레인텍스트 블록 1, 2, 3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 개의 블록을 각각 얼마? 64비트 단위로 뭔가 쪼개는 거야. 64비트 단위로. 여기도 똑같이 64비트로 단위로 쪼갭니다. 쪼개요. 전부 다 쪼갠 다음에 얘를 암호화시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PB N-1 N개의 블럭이 딱 있을 때, 근데 마지막에 여기도 이제 전부 다 64비트야. 64비트. 근데 마지막 블럭을 가보니까 얘가 64비트가 안 돼. 그런 경우도 있겠죠. 64비트 단을 쭉 자르다 보니까 64비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64비트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는 이런 추가해.
충전물을 집어넣어요. 패딩이라고 이런 걸. 패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충전물을 만들어 놉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기가 얼마? 64비트로 만들어 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패딩이라고 해요. 패딩. 충전, 우리말로 하면 충전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각각이 뭐다? 전부 다 여기도 64비트를 채우는 거야. 64비트를. 그러니까 이제 데스도 이 64비트가 어찌 보면 데스를 얘기하는 거야. 데스. 요 하나가 데스의 블럭 크기가 64비트니까 64비트를 맞게 일단 하는 거죠. 128은 128에 맞게 하겠죠. 그렇게 쪼개갖고 이제 암만 하는 거야. 암만 하는데,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구조를 일단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거? 블록 암호를 하는 거예요. 블록 암호를 블록 단위로 끊어갖고 뭔가 하는 거예요. 암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얘기 나와요. 그 구조를 리스트에서는 몇 개? 리스트에서는 5개로 이거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5개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자, 5개의 구조를 일단 모드의 종류라고 합니다. 이 5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쭉 표가 상당히 커요. 뭐 그냥 쭉 있다고 하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표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구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모양을 알아야 돼. 모양.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22 모드가 나와요. 22 모드.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 CBC 모드가 나옵니다. CBC 모드.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2 모드를 일단 한번 봐보면, 자, 22 모드는 PBI, 플랜텍스 블럭 I가 뭐라냐? 암화를 하면 사이퍼텍스트 블럭 I가, 즉 평문 블럭 I가 암문 블럭 I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가 암화에서 그대로 내려가고, 이거 하나가 암화에서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있으면 암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그게 단점이에요. 어떤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CBC 모드는요, 뭔가 체이닝 기법이 사용돼요. 체이닝 기법. 그래서 PBI가 엑소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암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CBI가 현재돼요. CBI. 그러니까 블록 사이에 아까는 암호만 있는데 중간에 뭐가 더 있다? 엑소연산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엑소연산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여기에 CB I-1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이 부분이 암호화돼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블록을 한 거야. CBI가 그 다음 블록을 한 거야. 그 다음 블록. 여기는 CBI-1이 I-1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그렇게 해줄게. 자, 여기서 CB I-1 CB I-1이래요. I-1 자, 한 단계 전에 I- 블록이 XY에 들어가고 그래서 암호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거. 연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CB15대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은 또 비슷해요. CFB, OFB, CTR.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자, 동일하게 해볼게요. PBI에 XY에 CBI. 여기도 동일합니다. PBI에 XY에 CBI. 여기도 동일하게 평문블록 I에 XY에 CBI.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동일하게 그리세요. 동일하게 그리시고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차이점. 차이점은 지금 여기서 그 보면, 자, 암호에서 들어갑니다. 암호에서 들어가요. 암호에서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암호에서 들어가요. 암호화. 뭐를 암호화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 뭐를 암호화해서 갖다 집어넣는데, 이때 이제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 한번 그릴게요. 자, CB I-1 한 단계 전에 암호 블록. 이거를 땡겨와서 암호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X화라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 부분이 끌려서 CBI로 가는 거. 그 다음 블록으로 주는 거야. 끌려가는 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아웃풋이에요. 요 5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기 때문에 한 단계 전 출력. 글씨가 좀 한 단계 전 출력. 즉 아웃풋이 그 바로 전 거. 그 다음 단계가 어디서 걸려가냐? 여기서 걸려가. 다음 단계 출력. 다음 출력. 끌려가는 지점 잘 보세요. 끌려가는 지점은 얘는 X와 한 다음에 가져가고 얘는 뭐다? 하기 전에 가져가는 거야. 하기 전에. 얘는 한 다음에 가져가고 얘는 뭐를 가져간다? 암호문 블록을 가져가는데 얘는 뭐를 가져간다? 출력, 아웃풋을 가져가는 거야. 아웃풋. 여기는 지금 보면 카운터, CTR 여기 들어가요. 카운터. 여기서 CTR 보는데 이 CTR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없이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그림을 보고서 골라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지, 차이점,
이 세 개는 비슷하기도 하죠.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끌려오는 게 CBI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는 기점이 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구조를 잘 보면 평문블럭과 암원블럭 사이에 엑소화만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스트림 암화. 스트림 암화가 뭐다? 평문블럭과 암원블럭 사이에 뭐 키스트림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런 구조예요. 얘가 뒤집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키스트림을 생각해 보세요. 키스트림이 뭐다? 막 계산해서 엑소에다 막 갖다 밑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야. 내려보내고 그 다음 하는 거죠. 이것도 다 그런 거지요. 여기 25모드는 뭐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암호화하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약간 복잡한 게 이거죠. CBC 모드. CBC 모드는 이 평문블럭과 암호블럭 사이에는 여기는 엑소화만 있었어요. 얘는 이것만 있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암호화만 있었는데, 암호화만 있고, 그 다음에 엑소화만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야? 두 개가 있죠. 엑소화하고 암호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끌려갈 때 한 단계 전에 암호화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한 거를 그 다음 블럭으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놓고서 한번 추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 자, 병렬 처리한 거 아까 우리가 이제 SBM 구조 같은 경우는 뭐다? 그 병렬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암호하고 복호할 때 전부 다 뭐다?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에 반해서 그 CBC 모델은요, 이거는 가능은 한데 언제 마냐? 복호할 때만. 여기도 복호할 때만. 복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OAF 모델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여기는 또 가능합니다. 암하고 복호할 때. 따로따로 뭔가 내려가는, 얘도 이제 따로따로 내려가는 것은 전부 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고, 구분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병렬 처리 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벡터가 있어요. 벡터. 영어로는 IV. 이니셜라이저 그 벡터입니다. 이 이니셜라이저 그 벡터는 보통 단수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내요. 단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겠죠. 첫 번째 불러봐. 근데 이거는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데, 이쪽은 초기화 벡터 필요한 거야. 초기화 벡터. 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 값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니셜라이션 벡터에서 초기화 벡터라고 해요. 그럼 난수를 생성해서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똑같이 여기도 필요해요. 여기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카운터 만들 때 공격자가 카운터가 이런 초기화 벡터 개념이요. 이런 걸 일단 집어넣어야 만들 수 있다. 구조상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패딩을 한번 볼게요. 패딩. 자, 패딩이라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패딩을 살펴봤죠. 이런 게 패딩이에요, 패딩. 여기. 이거 뭔가 패딩이 필요하냐? 패딩이 필요하냐 했을 때, 자, 이 부분은 뭐다? 20이나 12실은요, 필요해요. 패딩이. 근데 여기는 패딩이 필요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은 약간 스트림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 평문블럭과 암문블럭 사이 엑소와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어떤 패딩 기법이 없이 그냥 거기 이제 데이터 있는 부분까지 그냥 XY에서 처리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 패딩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암호문 훔치기로 암호문 훔치기 했어요. 암호문 훔치기로 없이 가능해요. 암호문 훔치기로 와. 영어로는 사이퍼 텍스트 스틸링이라고 그래요. 사이퍼 텍스트 스틸링인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앞에 막 암호화를 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와보니 뭔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암호문을 일부 땡겨다 여기다 갖다 넣는다는 거야. 땡겨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굳이 패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여기서 두 개는 쓸 수 있어. 이쪽은. 그렇지만 이제 그 패딩 자체가 필요한 거는 이 두 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자, 패딩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 복화를 한번 보죠. 암호화 복화. 암호함수, 복화함수. 암호함수, 복화함수. 자, 우리가 이제 그 22보드는요, 암호할 때는 암호함수. 암호 알고리즘. 복호할 때는 복호 알고리즘을 써요. 똑같이 CBC보드도 암호할 때는 암호 알고리즘. 복호할 때는 복호 알고리즘을 써. 인크립션, 디크립션이 쓰인다는 거죠. 인크립션, 디크립션. 자, 그에 반해서 이 세 개는요, 암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 복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돼요. 복호할 때도. 여기도 똑같이 암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 복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 이것이 사용됩니다. 여기도 암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 복호할 때도 암호 알고리즘. 이따 그림을 일단 볼 거예요. 그림으로 볼 때 복호할 때도 어떻게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암호 알고리즘 쓴다는 거야. 여기는 다 복호화 쓰는데 얘는 뭐다? 암호 알고리즘이야. 그 이유는 뭐다? 스트림 암호 같은 거. 스트림 암호 우리가 이제 아까 전 시간에 한번 봤죠. 스트림 암호 XY 연산해 갖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동일한 키 갖다 집어넣죠. 동일한 키 같은 거 집어넣듯이 여기도 스트림 모양이기 때문에 키를 비슷한 거 똑같은 거를 산출해서 넣기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그림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갑자기 그냥 부족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그 PBI에서 제 구조예요. PBI에서 CBI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뭐 있다? 암호가 있죠. 여기는 뭐다? XOR가 있고 암호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 아까 구조의 그림에 보면 이것만 있죠. XOR만 있어요. 여기도 XOR. 여기는 뭐? XOR하고 암호. 여기는 암호. 구조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요. 타입 오브 리절트예요. 결과물이 어떤 형태냐? 얘는 블록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블록 형태. 전형적인 블록 알고리즘이야. 블록이 들어가 블록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근데 얘는 뭐냐? 블록 암호이기지만 자체가 뭐다? 스트림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스트림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스트림. 여기도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그런 모양으로 납니다. 타입 오브 리저트가. 지금 그래서 끝에 3개. 끝에 3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특징. 약간 스트림 모양으로 됐다. 스트림 모양으로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보면 순서를 일단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ECB, CBC, CFB, OFB, CTR. 이 3개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2개, ECB, 그 다음에 CBC. 모양을 알아야 그 나머지 특징이 빨리빨리 나와요. 특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살펴봤고, 그다음에 초기화 벡터라는 것은 나눗수를 통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거 막 집어넣을 때 하는 게 초기화 벡터. 패딩이라는 것은 64비트가 안 됐을 때 뭔가 집어넣는데, 이 2개는 이제 그 패딩이 필요해요. 근데 암호문 훔치기 이런 기법으로도 없이도 가능은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정도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패딩이 뭐고 초기화 벡터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집어넣는 게 초기화 벡터. 그 다음에 부족할 때 넣는 게 패딩이에요. 그리고 이 2개는 뭐다?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 암호화 복구할 때는 보면 얘는 복구할 때는 복구 함수가 쓰는데 여기는 암호 함수가 쓴다. 그 다음에 평문 블록과 암호 블록 사이에는 뭐다? 이런 게 들어가죠. 암호화, 여기는 2개가 들어갔고, 이건 하나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거죠. 실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블록, 이쪽은 스트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교재를 한번 보죠. 이게 너무 또 쉬워 보여. 지금 우리 어렵게 했기 때문에. 자, 이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22 모드예요. 22 모드를 보면 평문블록 i가 암호화에서 암호문이 산출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 이 암호만 있는 거예요. 암호. 그래서 PBI가 CBI를 이렇게 산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화를 보면 이번에는 그 CBI가 뭐다? 암호가 아니라 복화죠. 복화. 그 다음에 이것은 PBI.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암호화 복화가 쓰이는 거죠. 근데 CFB 그 이상 것들은 이게 복화가 안 쓴다고 있어요. 복화가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런 구조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요. 자, CBC 모드를 보면 CBC 모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를 넣는다? 초기화 벡터. 이것이 초기화 벡터. 초기화 벡터. 이니셜라이션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거 보면 한 단계 전 암호 블록이 여기에 그 XO에 들어가는 거죠. XO화. 그래서 그 다음에 암호, XO화. 그래서 PBI가 암호하고 그 다음에 암호 해서 CBI가 이렇게 산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 블록에. 그 다음 블록에 끌려가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도 보면 역으로 돼 있어요. 자, CBI가 뒤집혔죠? 여기 보면 XO한 다음에 암호 했는데 뒤집혀서 뭐다? 복호한 다음에 XO예요. 뒤집혀서 그 다음에 뭐다? PBI. 자, 뭐가 쓰였어요? 암호화 복호화가 쓰였죠. 암호화 복호화. 그 다음에 복호화 구조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FB 모드를 한번 볼게요. CFB 모드를 보면 똑같이 초기화 벡터가 쓰이죠. 초기화 벡터가 쓰이는데, 자, 한 단계 전에 암호 블록이 암호에 들어가요. 암호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XO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끌려가는 기점이 어디다? XO 한 다음에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PBI고, 그 다음에 CBI야. 그 다음 단계로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끌려가. 계속 연쇄적으로. 한 단계 전에 암호 블록. 그러니까 여기가 CBI-1. 그 다음에 여기가 CBI가 되는 거죠. CBI.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구조를 잘 보면, 여기는, 자, CBI야. 한 단계 전 암호문 그 블럭이, 자, 똑같이 아까는 암호였는데 똑같이 여기 뭐야? 암호죠? 복호화가 아니라는 거야. 복호화가 아닙니다. 복호화가 아닌 한 단계 전의 암호 블럭이 암호에서 XO에 들어가는 거야. XO화. 그래서 여기 보면 CBI가 I-1이라고. 여기는 CBI. 그 다음에 여기는 PBI야. PBI. 암호 블럭이 평문 블럭이 나오는데 한 단계 전에 암호 블럭이 암호에서 들어오는 거야. 이건 무슨 그 성향과 똑같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뭐다? 키스트림 같은 거죠. 키스트림. 이쪽도 이 부분이 이쪽도 이 부분이 뭐다? 요 부분이 키스트림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키를 해야 동일한 그 대칭키니까 그게 나오겠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CFB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OFB 모델은 자, 여기는 약간 뉘어져 있어요. 뉘어져 있는데 PBI가 있어요. PBI가 CBI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단계 전에 어떤 여기 계속 아웃풋이라는 거. 이 막 계산해서 뭔가 이 XY에 들어가기 전에 끌려가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보면 XY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 평문 블록과 암문 블록 사이에 똑같이 뭐다? XO에 암호문이 들어가는 거죠. 암호. 여기도 똑같이 보면 CBI가 있고 CB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PBI가 있는데 똑같이 복호화가 아니라 어떤 건다? 암호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키스트림 사이이고 동일하게 뭐다? XO화 하기 전에 가는 거야. XO화 하기 전에 이거 또 끌려가는 거죠. 그런 특징가 있어요. 암호화나 복호화가 비슷한 거죠.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잡히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뭐 CT 암호들은 간단해요. CT 암호들은 지금 보면 그냥 PBI가 CBI가 나오는데 XY의 암호에서 들어가는 거. 카운터가 1년번호 같이 하나씩 증가해. 이렇게. 하나씩 증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똑같이 하면 이거 반복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씩 증가합니다. 일씩 증가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자 CBI가 있고 그 다음에 PBI가 있어요. PBI. 똑같이 여기도 뭐가? 암호에서 들어가요. 복호화가 아니라는 거. 복호화가 아닙니다. 이거 암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림성이기 때문에 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뭐다? 이렇게 1년번호 같이 쭉 증가한다. 자, 머릿속에 약간 이제 한번 그려봤으면 이 구조가 더 쉽게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다음은요. 이제 표로 하나 정리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일본은 이제 큰 표로 조금 정리해드렸잖아요. 그거 위주로 일단 좀 보시고, 여기는 그런 어떤 조금, 별도로 조금 챙겨야 돼. 그런 것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이에요. 일렉트로닉 코드북인데, 얘는 간단해요. 상당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겠죠? 양쪽에. 암호화, 복호화. 그거는 참고로 봐주시고, 일단 고속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사용이 되는데, 평문 속의 어떤 반복이 암호문에 반영이 된다. 그대로 동일한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뭐다?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로 재전송 공격이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2개 나와요. 재전송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리플레이 어택이 가능하다. 리플레이 어택. 리플레이 어택은 뭔가 잡아놓고 또 갖다 넣었을 때 동일하게 뭔가 이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22, 그 다음에 CFB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BC 보드 볼게요. CBC 보드는 병렬 처리가 이제 복화만 가능하다. 자, CBC 보드는 임의의 암호문 블록을 일단 복화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면 임의의 암호문이 복화가 가능하다. 임의의 암호문 블록을 복화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것은, 자, 암호화는 아니야. 이것이 CBC 보드는 중간에 엑소하고 암호화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문 블록에서 뭔가 복화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 암호할 때는 연쇄적으로 막 넘어가서요. 연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블록만 암호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복화할 때는 가능한데 이게 구조 한번 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호할 때는 이미 암호 블록을 일단 복화가 가능한데 암호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은 추가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 이 부분만. 전통적인 암호 블록 그 CJ 한 비트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암호문에 암호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암호 블록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한 비트 오류가 평문 블록 이 부분에 대부분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고 똑같이 여기도 암호 블록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했을 때 구조를 한번 보죠. 구조를 보고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암호 블록에서 CBC 모드가 여기죠. CBC 모드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한 블록에 뭔가 여기 에러가 발생했대요. 에러가. CBI에 뭔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한번 보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그 CBI 하나의 블록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PBI 오고 PBI 플러스 1. 그 다음 블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봐보면 중간에 암호 블록과 복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화라는 건 뭔가 막 흔들어 놓는 거야.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 비트가 여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막 뒤죽박죽 막 섞어놔요. 그에 반해서 그 다음 블록은 뭐다? 이렇게 복화 들어가기 전에 뭐다? 복화하게 들어가기 전에 끌려가서 엑소화를 해요. 엑소화는 한 비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어떤 에러가 많이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BC 보드는 이 부분에는 많은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요. 이쪽에는 뭐다? 에러가 많이 전파가 안 되는 거야. 즉, 어떤 암호 블록이 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건 많은 부분에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일단 여기는 한 비트 정도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CBC. 반대로 CF 모드 한번 보죠. 구조가 CF 모드를 보면 CF 모드는 반대예요. 자, 이 암호 블록에 PB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PBI 플러스 1이야. 이랬을 때 바로 밑에 블록은 뭐예요? 엑소화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에러가 많이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뭐가 없겠어? 암호가 없겠죠. 암호라는 건 막 섞어 놓는 거야. 섞어 놓은 다음에 엑소화 들어가니까 이게는 뭐다? 많은 부분에 어떤 에러가 뭔가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그거를 지금 구조에서 일단 설명드렸고, 자, 뭐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지금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뭐 그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뭐 사전 준비가 가능하냐,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요, 즉 CBC 모드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거? 그 CTR 모드가 많이 사용돼요. CBC하고 CTR 모드. 이 부분이 실제 많이 권장이 좀 된다. 다른 거는 좀 뭔가 약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대다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제가 아까 표로 정리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다 모르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만 해갖고서는 우리가 큰 흐름을 일단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구조,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까지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칭기 암호 살펴봤어요. 어때요?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까지 이해했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은요,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그 구조까지, 그까지만 일단 하시면은, 제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이게 대칭기 암에서 가장 큰 산,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냥 가장 쉬운 건 구조, 모양,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특징, 그런 거 위주로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비대칭기 암 하도록 할게요.